오늘 사회를 맡은 홍익표 의원입니다. 제23차 정책조정회의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민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연일 당내 비박계를 통해서 당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갈 사람 다 내보내고 자기 편끼리 똘똘 뭉쳐서 전국을 돌파하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또 전가의 보도처럼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민민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발표를 해도 최순실 게이트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민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오로지 자신들만 국민 속에 고립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대통령 주최 행사에 국민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를 생각하긴 합니까? 자기 집단의 안위와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퇴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 하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하나 돌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권이 그대로 청와대만 지키겠다고 하는 농성투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자극하는 일련의 도발적인 언사들이 이번 주말에 더 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불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야가 오랜 협의 끝에 국정조사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근데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정말 한심합니다. 더 이상 꼬투리 잡지 말고 오늘 오전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부리면 할 수 없이 직권상정을 추진해야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가능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순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그리고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직권상정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간 삐걱거렸던 야권 공조가 이제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야3당 대표의 회동이 있고 또 이번 주말에도 퇴진을 위한 여러 각 당의 공동의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차제에 이번 주를 경과한 특정한 시점에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야3당 합동의원총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당론이 퇴진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야3당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못 받고
하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에 사건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퇴진 요구가 이미 지난 12일 본물처럼 터져서 100만의 함성이 되었고 이제는 5천만의 한 뜻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 귀 가리고 눈 가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교부 차관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가서명 등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과 완전히 역행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대통령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모를 수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응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범죄자들이나 할 일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아마도 이 작은 일에까지 상황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당장 퇴진하십시오.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교육부가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28일에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검토본은 공개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교사형 지도서는 공개 검증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필진도 깜깜이고 지필 기준도 깜깜이고 교사용 지도서도 깜깜이 상태에서 국정 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 예고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TF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법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국민의 반대 무릅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국정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지침에 따라서 혼이 비정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과연 최순실의 혼이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5천만 국민의 혼이 비정상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최순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국정 교과서 추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안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우리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참 무거운 수능 날입니다. 대학 입학 제도는 그나마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기회가 있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력만 있다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공평한 대한민국,
균등한 기회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처참히 깨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의 입에서도 대통령은 퇴진하라를 외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 모녀가 국정농단을 넘어 교육농단까지 자행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학생들은 펜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섰던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금품까지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을 위해 지난 2014년도 입시에서는 정유라의 합격을 위해 상위권 학생 2명에게 낙제점을 주었다는 충격적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온갖 특혜와 편법으로 얼룩진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정정당당하게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정당당히 곧 실력인 사회를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은 비단 책임자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번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온갖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지지율 9% 발언 대통령에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 5%에 불과한 식물 대통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도자가 중대 국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지도자가 국정 장악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국정 교과서 문제까지 민의를 무시한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으로 이미 국민들은 현 정권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의입니다. 이미 이정현 대표조차 본인의 당 대선 주자들을 향해 지지율 10% 넘기 전에는 어디서 대권 주자란 말도 꺼내지 말고 사퇴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의 의견이 그렇다면 지지율 5%에 불과한 박 대통령도 예일 수 없습니다. 이정은 대표의 말을 대통령은 곰곰이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 부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피해자가 아니라 공정정범이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마치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 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 행위입니다. 204억 원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자 언론에 국민연금 압박을 통해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삼성의 경영 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명백한 뇌물수수이고 대가성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 8천만 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는 골치 아픈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으로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이며 부지 매입 및 개발 비용 총 15조 원 가운데 70-80%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아 8천억 원 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았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목을 재고 있던 상황이었고 면세점 사업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잘 보여야 했습니다. SK와 CJ는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재벌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 속에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서민의 피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계를 주물렀던 또 다른 비선 실세들의 대한민국 경제농단 문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엽 제1정조위원장 겸 외통위 간사께서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제 JTBC 보도에 의하면은 세월호 참사 직후에 국정원이 작성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된 자료, 오늘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세월호 가족, 유족들을 어떻게 분열시켜서 대응을 할 것인지가 나와있고, 그리고 보수단체들을 내세워서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 국정원이 이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와대 보고했고 이대로 상당 정도가 시행됐다고 하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또다시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정국에서 또다시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되며 맞불 집회를 놓겠다. 그리고 국민들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역시 참 코너에 몰린 청와대가 이렇게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듯이 이번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카톡과 같은 SNS 등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민주당과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마타도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쏟아지는 화살을 민주당과 타켓을 우리 당의 이 대선 후보로 돌리고자 하는 아마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성자는 물론이고 유포자 이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보고서에 대한 국정원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청와대와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아마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은 안 된다 라면서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정률인 국정농단 법치 파괴를 한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고 처벌을 받는 게 헌정 질서이고 법치입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에게 맡겼던 권력 이제 국민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국정농단 헌정유린, 직권남용, 기밀누설, 뇌물수수의 주범이고 범죄 피의자입니다. 어제 LCT 수사 지시를 보면서 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정말 참 이걸 보면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하야나 퇴진, 탄핵, 권한대행 체제 전부가 다 헌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한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헌정 질서입니다.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집착, 미련 버려야 합니다. 국회 추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위임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입니다. 이것이 헌정 질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당에서 지난 2달 전에 전기세 요금과 관련돼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11.7배를 2.6배로 줄이는 전기세를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근데 며칠 전에 정부 여당이 이제서야 안을 갖고 와서 대략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 당 안에 상당 부분 수렴해 온 안을 갖고 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 3단계 3배수 안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에 곧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국민적 부담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전기세 요금 반드시 관철해서 동절기 서민들의 부담 줄이고 다시는 전기요금 대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공평하지 않다면 경제는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가계 부담에 많은 국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전기세를 포함해서 유류세 그리고 통신용을 비롯한 IT 관련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해서 우리 당은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조롱과 웃음거리를 넘어서 이제 이 범죄의 핵심, 몸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빨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십시오. 청와대를 3S 가든이란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짝퉁 길라임 씨가 사는 흔히 금라임 씨라고 하는 시크릿 가든의 S. 두 번째 S는 무속과 이러한 각종 사이비 종교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샤먼 가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순실이 가든. 그래서 3S 가든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더 이상 국민적,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정치의 방향이 4공 정치를 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공작 정치, 공포 정치, 이 공안 정치에 능하다면 반드시 공면의 정치로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그런 이 공작, 공포, 공안 정치를 통해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공면에 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전국에 관한 대책을 주간 단위 계획을 잡아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정면으로 제기해서 국가적 이슈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끝난 이후에 단계적 퇴진론이라고 하는 당론을 정해서 일주일을 쭉 끌어왔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진 당론을 정하고 이번 주에 그 퇴진 당론을 관철하기 위한 퇴진 운동을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주간 단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입장 전환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퇴진운동 관련된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다음 주에 가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 주에 테마를 뭘 잡을 것인가를 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내외 전술을 병행하면서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워낙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권 내부의 속사정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카더라 통신들이 워낙 많이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판단을 많이 이렇게 흐리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소식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 소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식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좀 뒷사정이나 또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께서도 그쪽 그 페이스북을 개설하면 그걸 통해서 좀 우리에게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